자,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게 바로 9월 27일 뮤직뱅크 출근길에 촬영된 피프티 멤버들의 출근 모습 되겠습니다. 활기차게 출근하고 있는 멤버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멤버들이 이 카메라 앞에 아주 환한 표정으로 인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M카운트다운에 이어서 KBS의 대표 바로 음악 방송 프로그램인 뮤직뱅크에까지 출격을 했다라는 건데요. 이 멤버들의 지금 종횡무진하는 활약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도 종횡무진한데 해외에서의 반응도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해외에서의 순위조차 어마무시하다라는 이야기까지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 이 멤버들 오늘 뮤직뱅크 무대에서는 얼마나 대단한 활약을 펼쳤겠습니까? 무대를 보신 분들은 하나같이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떨면서 봤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음악방송 2회차 만에 이 정도의 완성도와 이 정도의 퍼포먼스, 이 정도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너무 놀랍다라는 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많이 빗발치고 있었습니다. 멤버들의 표정만 봐도 굉장히 활달한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실제 뮤직뱅크 네이버 TV에 들어가 보면 이제 뮤직뱅크 방영한 날로부터 영상이 막 30분 전, 40분 전 막 쏟아져서 올라오고 있는데 대부분 200회, 300회 수준의 조회수가 나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피프티 멤버들의 SOS 무대 영상 조회수 보이십니까? 1449회입니다. 자, 옆에 있는 아이돌 가수와의 조회수가 이게 몇 배입니까? 20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만큼 지금 이 피프티 멤버들의 SOS 무대가 국내 방송에서도 초대박을 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오늘 무대의 모습을 좀 짤막하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바닥에 엎드려서 아예 시작하며 몸을 뒹굴면서 일어나는 퍼포먼스까지. 야, 아이돌 그룹들이 요즘에 참 열심히 한다곤 하지만 이 피프티 멤버들 열심히 하는 걸로는 뭐 거의 최고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리고 뭐 제가 M카운트다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무대 의상에 대해서 쇼케이스 때 아쉬웠다라고 했던 분들이 참 많았는데, 요번 M카운트다운과 요번 뮤직뱅크 영상에서의 의상은 갑벽하다라는 의견도 왜 많이 쏟아지고 있는지 딱 보여지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멤버들의 화려한 복귀 무대 보신 분들은 그야말로 박수를 치면서 보셨을 거고, 이 무대를 보면서 제가 참 놀라웠던 게 지금 피프티 멤버들 자체가 전 세대를 아우르기 시작했거든요. 원래는 20대, 그것도 더 어린 10대 소녀들이 해외에서 큐피드라는 노래로 이 피프티라는 그룹을 접했을 텐데, 그 이후에 템퍼링 사태가 터졌고 초창기에만 해도 비슷한 연령대의 20대 연령층에서 이 멤버들을 주목했는데, 지금에는 템퍼링 사태의 이 정의 구현이 되면서 많은 40대, 50대 중장년층 분들이 응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피프티 멤버들의 앨범을 내가 40이 넘어서 그것도 걸그룹 앨범을 사본 건 태어나서 처음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에는 이 피프티 멤버의 중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키나의 역할도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키나의 정격 인터뷰 내용도 있는데요.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요번 뮤직뱅크 무대를 아주 화려하고 성공적으로 마친 이후에 멤버 아테나가 데뷔 소감을 밝혔습니다. 행복하고 트웨니에게 너무나 감사하다.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무대를 마친 막내 아테나는 오늘 벌써 두 번째 음악 방송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멋진 언니들과 함께 아름다운 무대에 설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방송 내내 저희를 응원해주신 사랑스러운 트웨니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음악을 사랑하는 아티스트로서 팀에서 귀여운 막내로서도 계속 열심히 노력할 것이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라면서 팬들에 대한 애정을 담은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는 뭐 완벽했다라는 평가를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죠. 뭐 팬들 사이에서의 댓글을 보니까 카메라 감독님이 제대로 찍으셨더라 라면서 이 멤버들의 모습이 잘 담겨 있는 게 만족스럽다라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참 황당한 댓글을
이 유튜브 운영을 하면서 받은 걸 좀 보여드릴게요. 보이십니까? 제가 이거 아직 수락을 해주지 않은 댓글인데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M카운트다운 컴백 무대 초대박 반응이라고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 다 좋은데 왜 자꾸 대박 거리냐. 멜론 탑백에는 보이지도 않고 초동 판매량은 고작 2만 장이다.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관심도 없다. 안 그래도 망해서 기운 빠져 있는데 뭘 대박 거리고 있는 거냐? 혹시 일부러 매기는 거냐? 정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분도 피프티 팬일지 제가 모르겠지만 안티 팬인 건지 진짜 팬인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사실이 그럴까요? 제가 조목조목 반박을 좀 해보자면 우선 이 스포티파이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구독자가 38만 명이고 K-팝 아이돌 가수들의 영상을 집중적으로 올리고 있죠. 자, 여기에 올라온 영상들의 조회수를 보면 2만회, 7만회, 4.8만 요 정도 됩니다. 잘 나온 게 13만, 11만, 10만대 조회수면 상당히 잘 나온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6일 전에 올라온 이 피프티 멤버들의 영상 조회수 지금 보이십니까? 딱 10만회 정도 나왔잖아요. 자, 정말 저 분이 말한 게 맞다면 9만에는커녕 한 9천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모든 가수들이 저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10만에 나온 가수도 있지만 내리다 보면 8만회, 6,600회 자 이렇게 나오는 걸그룹들도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피프티 멤버들이 지금 6일 만에 10만회 정도의 조회수를 그것도 우리나라가 아니라 영문으로 제목이 되어 있는 거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북미 쪽에서 해외에서 유럽 쪽에서 많이 보는 채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스포티파이가 애당초 국내 스트리밍 서비스가 아니라 글로벌 서비스잖아요. 전 세계 6억 명 정도가 이용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충분히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일까요? 지니뮤직에서도요. 지금 피프티 멤버들의 영상이 올라온 지 고작 하루 정도 됐습니다. 전날에 올라온 다른 멤버의 티저 영상을 보면 900회, 다른 가수의 뮤직비디오가 17,000회, 뭐 이 정도 됩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피프티 멤버들 SOS 4K 영상은요, 97만 회. 와, 차이가 뭐 10배 정도가 아니라 거의 1000배씩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하루 전에 올라온 멤버들의 모습 8.7만 회. 바로 이 영상이거든요. 자, 이렇게 멤버들이 인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멤버들의 소탈한 모습 영상인데도 이게 조회수가 지금 10만 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던 스포티파이랑 지니뮤직은 국내 스트리밍 플랫폼이잖아요. 국내하고 해외 다 반응이 좋네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자, 뉴질랜드에서는요, 인기 급상승 음악 30위에 랭크가 됐고, 대만에서는 인기 급상승 15위, 말레이시아에서는 인기 급상승 음악 30위에 랭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피프티 멤버들을 응원하는 팬분들의 커뮤니티에서 발췌할 수 있었는데,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외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지금 SOS가 3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자료도 제가 제보를 받아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금 전 세계에서 반응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그 내용은 러브튠 유튜브 인기 급상승 10위에 등극이 됐다. 두 번째 미니 앨범 러브튠 역시 심상치 않은 기류를 보이고 있다. 타이틀곡 SOS가 공개 직후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를 달리며 1000만 뷰를 돌파한 데 이어 수록곡들도 모두 인기 급상승 음악 10위 안에 안착했다. SOS는 26일 기준으로 3위, 그래비티와 Push Your Love는 4위와 1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브튠의 모든 곡이 10위권 안에 진입을 했으니 이게 어떻게 대박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또 있습니다. 멜론에서도요, 핫백 안에 28, 37, 72 여기 떡하니 있는데 아까 저에게 이야기했던 그 분은 도대체 어떤 차트를 보고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지 조금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피프티 멤버들의 활약이 지금 그야말로 눈이 부시고 있다.
그래서 M 카운트다운 때 인터뷰 내용을 봐도 이 멤버들이 정말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 알 수 있고, 지금 이 멤버들이 이제 막 복귀를 해서 딱 2번의 음악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멤버들의 앞으로 가게 될 지금 이 기록들, 빌보드 차트 기록은요, 우리의 상상과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앞질러 나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저는 상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첫 음악방송에 2번째 음악방송까지 초대박을 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금 이 피프티 멤버들의 인스타그램을 들어가 봐도요, 아주 활발하게 글로벌 팬들을 상대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을 또 보면 이 멤버들의 굉장히 활발한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죠. 첫 M 카운트다운 때 대기실에서의 모습인데, 이때도 보면은 이 멤버들의 모습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지만 팬들을 만나기 위해 오히려 설레어 하고 있다는 걸 더 많이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까지 보여집니다. 결국 이 피프티 멤버들은 복귀하고 나서요, 하루 만에 조회수가 수십만씩 올라가고 있다. 들으면 들을수록 노래가 더욱더 귀에 탁탁 꽂힌다. 유튜브면 유튜브, 스포티파이와 같은 글로벌 스트리밍이면 스트리밍 플랫폼, 지니뮤직, 멜론처럼 국내 플랫폼이면 국내 플랫폼, 나아가서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해외 라디오 방송에서도 정말 많은 재생률을 보이고 있는 활동까지. 자, 빌보드 차트 진입이라는 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2번의 음악 방송과 지금 복귀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지금 시점에 벌써 빌보드 재탈한 석권을 코앞에 두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하고 싶은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프티 26일 M 카운트다운에서 SOS 컴백 무대를 갖는다. 자, 오늘 SOS 컴백 무대 피프티 팬분들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면서 정말 감개무량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피프티 멤버들의 템퍼링 의혹 사태를 저도 초창기부터 벌써 연차가 지났죠. 한참 동안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게 신랄한 비판이다, 정트리오 3푼이 전 멤버들에 대한 비난이다 라고 일축하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결국 그들의 잘못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을 잘 전달해 주셨다 라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근데 오늘날에 들어서 이 새로운 피프티 2기 26일 M 카운트다운에서의 SOS 컴백 무대 보시면서 정의는 승리하는구나 라는 생각 정말 많은 분들이 하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다시 뭉치기까지는요, 정말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전홍준 대표님과 이 중심을 뭉쳤던 키나 그리고 새로운 멤버들,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은 이런 결심들이 결국 모이고 모여서 이만큼 대단한 결과를 저는 만들어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사를 좀 눈에 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새 멤버들이 일 냈다. 코어 팬덤의 대중성 2마리 토끼까지 잡았다. 왜 지금 피프티 2기가 이렇게까지 지금 핫할 수밖에 없는지 정말 이 언론사에서 잘 정리를 했거든요. 자,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김지원이라는 가요팀 기자분이 굉장한 칼럼을 작성을 하셨습니다. 혹시 이 기자분께 기사 보신 분들은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고, 이메일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참된 기자분들이야말로 언론인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보면 재정비를 마친 그룹 피프티가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섰다. 큐피드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새로운 멤버들로 구성됐기에 버금가는 결과를 낼지 시선이 쏠려왔다. 26일 방송된 M 카운트다운에서 2번째 미니 앨범 러브튠 컴백 무대를 꾸미는데 엄청난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어트랙트는 지난 2022년 큐피드로 중소의 기적을 이뤄냈다. 전홍준 대표는 가요계의 잔뼈 굵은 제작자다. 곡을 고르는 센스는 큐피드의 빌보드 행으로 이미 검증이 되었다. 피프티의 2번째 미니 앨범에 담긴 곡을 둘러싼 반응 역시 긍정적이다. 앞서 내왔던 성과로 인해 기대감이 높았던 만큼 부담감도 컸을 것이다.
어트랙터는 이번에도 퀄리티 높은 곡을 내면서 요행이 아닌 실력에 의한 성과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첫 멤버들에 이어 이번에도 전부 가창력이 출중한 멤버들로 구성이 되었다. 멤버 개개인의 음색도 개성이 있었다. 큐피드의 사례로 결국 중요한 건 곡의 퀄리티라는 걸 보여주었다. 각자 개성을 지닌 목소리가 한데 어우러지며 듣기 편안한 곡을 완성한다. 유튜브나 서바이벌 등으로 실력이 검증된 멤버들이 팀에 합류하였다. 아테나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미디어에 노출되어 왔던 멤버들이다. 하나는 데뷔 전 유튜브 채널 노래하는 하람을 운영하며 노래 실력을 뽐내왔다. 구독자 수는 이미 약 45만 명에 달했다. 문 샤넬과 예원은 그룹 아일리시 탄생한 빌리 프랩의 자체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Are You Next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두 사람은 프로그램 내에서 주로 보컬 포지션을 담당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서바이벌이라는 특수한 성격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이미 팬덤이 어느 정도 형성된 상황이다. 여기에 아테나가 함께하며 신선한 이미지를 더했다. 막내 아테나는 비주얼과 독특한 음색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결국 기존의 멤버들의 코어 팬덤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큐피드 노래는 알지만 멤버의 이름이나 얼굴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곡의 유명세에 비해 멤버 개개인의 인지도는 없는 수준이었다. 다만 이번에는 다를 것으로 보인다. 일단 기존 멤버였던 키나의 인지도가 전보다 높아졌다. 실수를 인정하고 어트랙트로 돌아온 키나의 모습에 대중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비욘디의 땅이 굳는다, 전화위복, 이런 말들이 딱 전홍준 대표님과 키나에게 들어맞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 팩트긴 합니다. 코어 팬덤보다는 큐피드라는 노래가 유명했지만 템퍼링 사태 덕분에 오히려 좋아 라는 말이 왜 누리꾼들 사이에서 나오겠습니까? 결국 이들이 더 유명해지고 지금 2기로서 성공적 컴백 무대를 가질 수 있었던 거는 어찌 보면 템퍼링 사태로 인해서 많은 공분을 샀고 많은 응원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렇게 2기도 엄청나게 성공적인 출발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에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해요. 자체 컨텐츠 활동을 즐길 만한 요소가 부족하다. 21세 음반을 발매했지만 음악방송 출연은 M카운트다운이 처음이라는 점이 아쉽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좀 다릅니다. 원래 큐피드가 국내 활동을 하고 국내 음반 활동으로 차트인을 한 게 아니라 해외에서 명성을 얻게 되면서 틱톡으로도 번져나갔고 큐피드 노래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플랫폼에서 커버곡으로 쓰이면서 초대박을 쳤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전홍준 대표님은 미국에 있는 소니 뮤직과 함께 컨택을 했다시피 아마 해외 진출이 우선적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 점은 저는 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어찌됐건 전 멤버 3위는 시계와 차를 팔아가며 멤버를 지원하는데 열심이었던 전홍준 대표를 등졌다. 이런 배경을 토대로 전홍준 대표의 새로운 PPT가 성공 신화를 써내리길 바라는 이들이 생겨났다. 생겨난 게 아니라 엄청 많아졌죠. 새 출발을 하는 PPT를 응원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가운데 이미 팬덤을 갖춘 멤버들이 합류를 하며 다시 한번 빌보드를 정조준할 전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M카운트다운 무대 어땠겠습니까? 이건 M카운트다운의 네이버 TV 채널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굉장히 화제를 몰고 있는 화사 조회수가 188회, 키 230회, 강다니엘 832회 막 이렇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쭉 내리다 보니까 오늘 복귀한 이 피프티 멤버들의 조회수 보이십니까? 피프티 멤버들의 조회수만이 1000단위를 넘어섰습니다. 어마무시하죠. 이틀 전, 일주일 전 영상들 말고 9월 26일 오늘 올라온 무대 영상들 기준으로 봤을 때 1000뷰가 넘은 유일한 가수가 바로 피프티의 SOS 컴백 무대였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이 인기 가도는 조회수로 어느 정도 증명이 된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무대를 살짝 한번 보면 이미 복귀할 때부터 뭐 키나부터 새로운 member들의 모습을 쫙 보여주면서 키나가 전화를 받는 컨셉의 무대로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쇼케이스에서 의상 무슨 일이고 막 이런 말 하신 분들 많이 계셨는데 오늘 M 카운트다운 컴백 무대의 의상은 완벽했다라는 분들의 의견이 정말 많았습니다. 헤메코라고 하죠. 헤어, 메이크업, 코디. 이 화려한 무대. 이제는 이들의 SOS 무대가 최초로 공개가 되면서 본격적인 활동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완성되어 있는 그룹답다. 퍼포먼스, 가창력, 그리고 무대의 컨셉까지 무엇 하나 빼놓을 게 없다. 사실 이 피프티가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90%가 70대 이상이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피프티 사태를 제 영상을 보시면서 기존 구독자분들이 정말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셨고 지금까지도 응원을 해주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의리 있는 구독층, 팬덤층은요, 장년층 세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젊은 20대, 30대 분들도 팬층이 탄탄하지만 이 장년층 분들에게까지 키나부터 전홍준 대표님, 피프티 멤버들이 예쁨을 받고 있다는 건요. 이들이 결국 글로벌 가수로서 또 한 번의 도약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탄탄한 기초라고 저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피프티 사태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정의는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준 큰 아주 역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전 멤버 3명 어떻습니까? 통수돌 사실 아니다. 법적 대응에 나선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참 황당하게도 지금 자신들을 둘러싼 이 템퍼링 의혹이 하나같이 거짓말이고 하나같이 허위 사실이며 하나같이 여기에 관련된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이들은 모조리 고소하겠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얘기는 뭐 저와 같은 유튜버, 일반 누리꾼들 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기자분들도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 산푼이라는 단어 굉장히 비하 발언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이 얘기는요, 이렇게 인터넷에 어느 정도 커뮤니티와 이런 뭐 정식 기사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인터넷상에 있는 이런 SNS 언론사 역할을 하는 이런 블로그 글에도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좋은 단어다 아니다를 떠나서 사실 뭐 이 산푼이요, 정트리오, 사실 정트리오라는 클래식 연주자는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또 어떻게 보면은 뭐 비난하고 있는 단어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멤버들이 결국 대중들에게 이렇게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스스로들이 잘 생각해보고 깨우친다면 새롭게 시작하는 소속사도 마찬가지고 이 정트리오라고 비판받는 3명의 전 멤버들도 조금이나마 이 비판받는 대중들에게 마음을 조금이나마 정말 1%라도 돌아오게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선택은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지금 피프티 멤버들은 화려하게 복귀를 해서 방송 활동을 시작하는데 지금 이 3명 연말에 하반기에 복귀하겠다라고 선포가 되어 있는데 이거 국내에서 과연 반응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힘든 상황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자, 피프티 멤버들의 SOS 뮤직비디오가 뭐 공개 3일 만에 1000만 뷰를 돌파하면서 역대급 대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해외 라디오 방송가에서도 이 새로운 신곡 SOS 신청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한국에서만 지금 이슈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전홍준 대표님은 예상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아무리 많은 대중들에게 응원을 받고 있었던 키나와 새로운 멤버들이긴 하지만 이렇게 정작 복귀를 했을 때 이 정도로 큰 호응을 받을 것이다. 아마 불안한 마음도 절반은 되시지 않았을까 예상이 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새로운 신곡 SOS 공식 뮤직비디오가요. 알다시피 하루 만에 인기 급상승 1위를 탈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4일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세요? 탑3의 위치를 하고 있다. 여전히 탑3에 들어가 있다라는 걸 보면
야, 정말 이 피프티 멤버들의 SOS가 대단하구나.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밑에 4위에는 그래비티, 피프티 멤버들의 또 다른 곡이 이렇게 나란히 3위와 4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대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제가 아무리 입으로만 대기록이다, 엄청나다 라고 떠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실질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자, 예스24 주가가 급등했다고 합니다. 예스24 주가가 왜 급등했을까? 그것은 피프티 멤버들의 SOS 뮤직비디오 1000만 뷰 돌파 덕분이다. 예스24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이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스24의 주가가 시간 외 매매에서 급등했다라는 겁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시간 외 매매에서 예스24는 종가보다 1.32% 오른 5,3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자, 이렇게 말하면 복잡하기 때문이지만 어찌됐건 예스24가 갑자기 주가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바로 피프티의 SOS 뮤직비디오가 23일 기준 1000만 뷰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4일 날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걸로 풀이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까지 차지했었죠. 자, 그러면 이게 왜 영향을 주냐?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예스24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피프티의 소속사인 어트랙트의 지분을 예스24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 피프티 멤버들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급상승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음원 사이트를 점령하고 앞에 말씀드렸던 해외 라디오 방송에서도 엄청난 반응을 일으켜내고 있다 보니 이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예스24의 주가까지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어떻죠? 이 피프티 멤버들의 지금 이 주가가 얼마나 상승되고 있는지 충분히 느껴볼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사실 피프티 원년 멤버들이 있던 시절에도 워낙 전홍준 대표님의 기가 막힌 한 수가 큐피드라는 노래로 빌보드 차트를 거의 뭐 석권하진 못했지만 제대로 차트인하게 되면서 세계적으로 호응을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후에도 꾸준한 관심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정트리오, 삼푼이라고 불리우는 전 멤버 3명에 대한 정의 구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홍준 대표님 역시 그 힘든 과정을 이겨내면서 지금껏 이 길을 묵묵히 걸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멤버들과 새로운 앨범이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 전 멤버 3트리오 3명은요, 템퍼링은 허위 사실이다.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 최근에 이 전홍준 대표님에게 이 전 멤버 3인이 3억 원에 대한 반소가 뭡니까, 여러분? 나한테 들어온 소송을 오히려 반격해가지고 소송을 건다라는 의미의 반소 아닙니까? 지금 안성희 대표를 주축으로 하여서 있었던 템퍼링에 대해 100억 손배소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 피프티 3인에게도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이 지금 청구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오히려 그 소송의 전 멤버 3인은 자신들이 3억 원을 받아야 된다. 맞고서처럼 반소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참 황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용을 좀 볼게요. 과연 이들이 뭐라고 했느냐? 우리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이 되었기 때문이다.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참 황당하지만 한번 내용을 보면, 자, 지금 새로운 소속사 매시브 NC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허위사실 유포의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공식 입장문을 냈어요. 당사의 아티스트 아란, 세나, 시오는 근거 없는 주장과 검증되지 않은 사실에 기반한 부정적인 보도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부정적인 이슈가 여러 매체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일방적인 주장은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2차, 3차 재생산되고 있다. 이것들이
3명의 아티스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 당사는 아티스트의 권리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어마무시하죠. 자, 근데 사실 이 3명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수용되어야 한다라고 보여지지만 뭐 외모에 대한 지적, 있지도 않은 사실에 대한 가짜 뉴스들, 제가 예전부터 한 번씩 짚어드렸지만 절대 해서는 안 된 행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들이 잘못한 죄만큼에 대한 비판을 받아야 하지 그 이상 나아가는 비판을 이 3명의 소녀에게 꼭 드리우진 못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철저히 중립에 입각하여 영상을 만들고 있다라는 입장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린 겁니다. 제가 왜 피프티 사태를 다뤘겠습니까? 사실 피프티 멤버들을 잘 알지도 못했고 공익성을 위해서 이 멤버들의 이런 부당한 연예계의 이슈가 있구나 라는 생각에서 영상을 만들었고 대부분의 유튜버들, 대부분의 기자 유튜버들도 같은 맥락이었을 겁니다. 또한 이 피프티 멤버들이 말하는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검증되지 않은 템퍼링이다. 아직도 소송 중인데 왜 낙인 찍었냐? 라는 입장인데 정말 많은 언론사와 정말 많은 기자들, 정말 극소수의 기자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서 기사를 삭제하거나 정정하는 경우는 있지만 거의 90% 이상은 팩트에 입각하여 기사를 적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기사들이 왜 쏟아졌고 그 기사들의 바탕으로 제가 왜 영상을 엄청나게 만들어 왔겠습니까? 하지만 이 3명, 정트리오라고 불리우는 3인은요, 끝까지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어쩝니까? 최근에 공개된 이 멤버 3인과 이들의 부모님들, 나아가서 안성일, 워너뮤직 코리아 대표가 다 같이 모여서 템퍼링을 하는 것으로 의심받는 강력한 증거로 보여지는 음성 녹취가 공개가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추가 녹취가 또 공개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올드스타 안진영 기자님이 직접 취재한 내용입니다. 전체 영상은 본 채널에 가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얘기가 나와져 있습니다. 안성일과 윤전무가 지금 이 바비 뮤직비디오 촬영을 강행하기 위해 어트랙트에 요구를 했고 전 대표님은 아란이가 아프기 때문에 세나가 코로나였던 상황이라 아이들의 건강을 고려하여 촬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만약 이 당시에 전홍준 대표님이 뮤직비디오 촬영을 강행했다면 템퍼링 세력들로 보여지는 이들은 소속사가 멤버들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 어트랙트 소송에 활용했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여기에 공개된 녹취 내용이었죠. 워너뮤직 코리아의 윤전무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난리가 났다. 지금 뮤직비디오를 찍기로 하기 전날, 하루 전날에 이렇게 일이 생기는 경우가 드문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확인해달라고 난리가 났다. 여기에 전홍준 대표님은 어떡할까? 지금 상황에서 할 수가 없다. 아이들이 아프다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냐. 큰일 나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게 이미 어저께 6시 몇 분 버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표님, 저기 뭐야, 케이콘인가? 뭐 한다는 것도 쉽지 않겠네요. 라고 물어보자, 그거는 8월이잖아요. 8월 20 며칠이니까 가능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워너뮤직 코리아 윤전무는요, 바비 뮤직비디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정말 이런 좋은 기회가 흔치 않은데. 그랬더니 전홍준 대표님은 바비 OST도 그렇고 광고권도 그런데 지금 의사소견이 있기 때문에 이거 강제로 밀어붙이면 큰일 난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를 이 올드스타 안진영 기자님이 직접 취재를 했다는 겁니다. 만약 이 당시 때 전홍준 대표님이 멤버들을 위하지 않고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한번 진행해보자 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거 워너뮤직 코리아와 안성희 대표 전 멤버 3인 템퍼링 세력으로 의심받는 이들이 이거 강제로 밀어붙여가지고 덮어 씌웠을 거다라는 겁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3명의 멤버들은 템퍼링은 검증되지 않은 의혹에 불과하다.
사실 이 세 명과 지금 동시 비교되고 있는 것이 어딥니까? 바로 뉴진스 멤버들 사태 아닙니까? 오늘 당일날 이 자신들의 대표였던 민희진 대표를 복귀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소속사를 떠나겠다라는 형태의 의사를 밝혀서 당일날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후 통첩날 남긴 말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비판과 응원이 양립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항상 몸 건강하길 바란다. 바이 안녕이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하이가 아니라 바이는 떠나갈 때 인사잖아요. 이걸 보고 또 많은 추측이 있어요. 결국 뉴진스 멤버들이 하이브를 떠난다라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건 뭐 알 수 없는 길입니다. 그리고 요즘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말을 안 해주면 우리 팬들은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를 거잖아 라며 애틋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뉴진스 멤버들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팬들은요, 하이브에 25일 당일날까지 민희진 전 대표가 복귀하기를 요구한다. 민희진 대표를 돌려달라. 아티스트 살려달라. 뉴진스를 지켜달라. 이런 화환들이 하이브 사옥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푸티 전 멤버 3트리오, 정트리오는요, 지금 템퍼링에 대한 증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고, 전홍준 대표님이 지금 이 기사를 보면 얼마나 황당무계하겠느냐라는 생각마저 드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멤버들, 특히 뭐 이 문샤넬, 이 멤버에 대한 인기도 지금 굉장히 급등하고 있거든요. 물론 다른 멤버들도 다 인기가 급등하고 있지만 문샤넬 멤버도 특히 인기가 많아지고 있고, 그 외에 다른 멤버들도 원년 멤버이자 리더인 키나와 정말 비교했을 때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이 5명 모두가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홍준 대표님의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